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민주당 청주 상당구의 그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청주 상당구 정정순 예비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도 한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같이 경쟁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이제 막상 경선에서 선택을 받다 보니까 기쁜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원 여러분이나 시민들께서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또 책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제 아름답게 경선을 하자고 약속했던 우리 김영근 또 이현웅 두 분 예비 후보님도 선의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또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경선이 통과됐는데 어제 보니까 김영근 예비 후보도 그렇고 이현우 예비 후보도 그렇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런 문자들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본선에서 자산들하고 같이 통합선거대책위원회인가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꾸릴 계획이 있으신지 경선 후보님하고 한번 상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아직은 이제 확정 발표된 지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상의를 드리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함께 당을 위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오신 그런 분들이시고 또 총선 승리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흔쾌히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아주신 데 위원장님을 맡아서 함께 해주실 것을 제가 시간이 되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힘을 모아서, 결국은 저희 집권 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상당구를 오랫동안 또 네. 뺏겼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의 명예를 좀 되찾자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결집되어 있으니까 좀 설득을 해서 꼭 함께 모셔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선은 이제 후보님하고 통합당의 윤곽근 예비 후보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김종대 예비 후보님, 이렇게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할까요? 정호택 그 상당구 예비 후보가 갑자기 훈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좀 바뀌었는데 이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할까요? 앞으로 계획 전략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선거라는 것이 일정 부분의 구도, 또 바람, 네. 또 인물, 네. 다음에 이제 어떤 후보가 제시한 공약, 이렇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이 구도적 측면에서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 또 정치 신인하고의 그런 싸움을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정호택 의원이 계셨다면 예. 또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상사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늘 정치라는 게 또 후배가 선배들한테 도전을 해서 그렇죠.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인물들끼리의 또 새로운 싸움이 또 청주 정치 이 지형이나 구도를 또 한번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정치 1번지 상당구에서 이루어지겠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정의당의 김종대 또 후보님까지 가세를 해서 어느 특정 후보가 결코 뭐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네. 서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상당 구민 또 청주 시민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열심히 해서 득 인심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정우택 후보든 윤곽근 후보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네. 또 여기는 정의당 이제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 같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앞으로 이런 구도는 계속 될까요? 아니면 선거 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치의 흐름이나 중앙 정치의 흐름을 봐서 연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3년 가까이 지역을 다니고 또 시장 경선에 참여를 했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어떤 이 상황에 따른 판단 이런 것이 대단히 높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자기의 표가 사장되거나 사표될 후보에게는 주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자 구도라 하더라도 결국은 양자 구도로 될 확률이 크고 또 결국은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꼭 당선 가능성 있는 분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양자든 3자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당구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상당구 선거구 지역이 어딘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상당구가 면적으로 보면 청주의 43.4%요. 인구는 약 18만 정도 되고요. 네. 옛날 이제 청주시에 속하는 8개 동. 8개 동. 예, 또 청원군에 속했던 10개 면 중에 5개 면. 5개 면. 예, 네. 결국은 면 지역 10개 중에 5개를 점유하고 있고 네. 미원면 하나가 서원구 전체보다도 넓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이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도시 쪽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느 면에서는 정말 서로 잘 공존 상생을 하면 잘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이러한 격차 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있는 네, 네. 그런 것을 함께 내포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오창이 이제 과학단지 생길 때 예. 그쪽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구읍과 새로운 그렇죠. 신도시 예, 간에 맞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 같은 게 좀 한참 좀 있었던 면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호미골이라든지 네. 이런 새롭게 신흥 아파트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방소동에도 입주를 방소동, 많이 예, 했고 그렇습니다. 동남지구에도 입주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선거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아, 거기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입주를 해서 지금 대략 한 2만 세대 가까이가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도심에도 계속 이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낭성이나 미원, 가덕, 문희 이런 쪽에는 또 이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또 보금자를 트고 또 네. 귀농하시던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새롭게 좀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거 이제 각 당의 후보님들이 뭐 공약을 개발하든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고민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농촌은 농촌대로, 그렇죠. 도시는 도시대로, 네. 또 상당구는 구도심도 있고, 네. 또 새로 생기는 마을도 있고 네. 이렇게 복잡할 텐데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쪽에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5개 면 지역, 우리 이제 소위 농촌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5개 면 지역에 어떻게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네.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면으로 결국은. 가도록 그렇죠. 사람들이 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게 인구 절벽 또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 농촌을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ICT 최강국 대한민국의 농촌은 어떤 마을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촌 마을, ICT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20에서 30세대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젊은이들이 가서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들도 낳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나오는 그러한 최첨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시범마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을이 우리 상당구에 하나 두 개가 성공 모델로 제시가 되면 네.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진천 이료면에도 카이스트 박사 출신들 몇 분이서
유리 온실을 통해서 네. 소득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상당 5개 면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개별로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안 되겠다. 청원군 엄청 많은데 그렇습니다. 청원구 이런 그러다 얘기.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인 협의회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네.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어떤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서 네. 농촌에도 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5개 면의 농촌에도 이제 잘 좀 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있고 도시에는 원도심이 많은 중앙동이나 송안동이나 수암골이나 네. 이런 지역은 도심 재생을 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새롭게 이제 이 동남 지역, 방서 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네. 스포츠, 전시, 뭐 문화 이런 공간이 부족해. 또 그렇죠. 터미널도 없고 아, 그런 네, 도시의 네. 인프라를 하루속히 좀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활체육, 또 전시,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네. 용운동 재개발이라든지 새롭게 하는 수영장 만드는 거라든지 네, 네. 전시관을 좀 새롭게 네. 만든다든지 또 시의 터미널을 유치해서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 교통 시의 터미널? 예, 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도시의 인프라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체육, 문화, 예술 이쪽의 인프라도 함께 네. 받쳐주도록 해서 네.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생활의 편익을 높여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느낀 게 농촌 지역에서 느끼는 건 고속도로 소음과 네. 축산에 따른 악취 이런 문제가 심해요. 악취. 예. 예, 예. 또 우리 기존 도로의 개념이 너무 자동차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예. 것처럼 새롭게 도로는 놨는데 차량 통행은 잘했는데 사람 통행이 어려워지는. 예. 산성 도로의 경우도 네. 사람이 갈 길이 없는. 또 대부분 확장되는 도로도 차는 잘 다니는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임에도 옆 마을을 갈 때 겁이 나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러한 도로의 개념이 좀 잘못 정리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로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서 차와 인도의 사람과 우마차 자전거, 노약자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고은 삼거리에서 문희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보면 예.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무슨 블록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고 시골에 농사 질 때 경운기나 우마차, 자전거가 네. 전혀 통행이 불편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충북이 이제 교통망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소음 공해가 심해요. 소음을 좀 막아줘야 되고 네. 가덕이나 미원 이쪽에는 또 저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이산화탄소도 탄소 배출권도 판매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거기서 만든 퇴비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적 툴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의 불편함을 이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상당구의 큰 흐름 그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사무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벽에 현수막이 크게 걸렸는데 지역 경제 이렇게 한 이제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이제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지금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저성장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계속되는 숙제이자 화두일 것 같습니다. 아, 경제 쪽에 굉장히 그 경력이 많으신데 어떤 방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경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 요소가 대단히 큰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축, 네. 심리적인 위축, 네. 또 소비의 어떤 급락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 중국 외국 언론, 독일이나 미국의 많은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투명한 그런 공개와 네. 또 신속한 검진, 또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네. 정말 많은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힘은 들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마스크가 좀 부족한데 방금 제가 금천동 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아, 좀 전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봉제반이 있어요. 중국 봉제반에서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네. 그 제작된 마스크를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오. 지역 단위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스크의 부족 문제라든지 공정하게 배부되거나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 예, 우리 후보님 그 경쟁력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7급 공채 시험 합격을 해서 청주시청의 일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40년의 공직생활 중에 30년은 중앙부처에서 네. 10년 정도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랫동안의 행정 경험과 또 성주시장 경선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치 경험, 네. 이게 이제 믹서되고 또 지역 다니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라는 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 중앙, 정치와 맞물렸던 이러한 오랜 경험을 쌓는 것은 지역에서의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셋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많은 농사 짓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애환을 제가 누구보다 압니다. 제가 분무기도 매봤고 담배 농사하느라고 고추도 따봤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후보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거나 이제 당부 말씀인 건데요.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응 방법은 시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투명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극복될 거고요. 이러한 극복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대응, 우리 지역사회의 노력, 또 정부의 노력,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하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은 나름대로 잘해서 우리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만간 금주나 다음 주 이런 기간이 어떤 최고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국회의원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과 또 정치 경험을 살려서 지역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저 정정순을 믿고 또 이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정순을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15 총선 특집 테이 라이브는 오늘 민주당 청주 상당구의 후보로 확정되신 정정순 예비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